자, 반갑습니다. 24단원 함수 시력 분석이죠. 해설 강의를 맡게 된다. 뭘 맡아? 나 혼자 할 거야. 네, 그냥 하는. 네. 유미선 원자 최윤이는 24단원 함수 어렵지 않은 시력 분석. 나도 어렵습니다. 시력 분석은 절대 쉬운 책이 아니야. 꼭 책이. 자, 전문한 개념 해설과 해설 강의를 담을 건데, 찐 강의는, 실제로 하는 강의는 훨씬 더 욕심을 많이 부려서 내용 많이 이렇게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딱 드라이하게, 너무 드라이하진 않고, 문제풀이, 그러니까 개념 설명과 충실한 문제풀이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네요. 함수. 이름은 함수. 그죠? 자, 함이라는 글자 먼저 알아야 돼요. 박스예요, 박스. 함수니까 박스를 통과한 수는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마무시한 교육 과정에 의한 사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함수를 먼저 배웠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기능이 F를 따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어요. 주로 X로 표현을 하죠. 막 변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볼 수 있잖아. 아무거나는 아니고 F 뭔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박스 안에 뭔가 기능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X를 막 어떻게 하는 거야. 쭈고 막 머리 던지고 막 자르고 2배 하고 3배 하고 뭐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 X는 그냥 X가 아니잖아. 박스에 들어가서 나오는 X잖아. 그렇기 때문에 fx라고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럼 쓰임새에 따라 x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좀 확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x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스 이름이 G면 G라는 박스를, G라는 이름을 가진 박스를 통과하는 X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개짜리 순서상만 넣을 수 있겠어? 3개짜리 넣을 수 있고 4개짜리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하고 인풋과 아웃풋, 출력을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시라는 거. 처음에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X로 사용을 하죠. 그다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함수 이름 F를 써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X1도 있고 X2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네들이 각각 박스를 통과하여 어떤 일정한 값들에, 일정한이 아니라 어떤 값들에 대응을 합니다. 즉 출력들. 그죠? 그 출력들만 모아서 그들의 집합을 함수값, 값치거든요. 한점만요. 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집합이기 때문에 정식 표기가 있어요. 무엇을 모을 것이냐, 통과한 함수 값들을 모을 건데, x는 정의역의 원소예요. 이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x를 내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죠? 독립적인 자율성이 있는 변수라고 해서 이 x들을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할 거고, x가 y에 대응해요 보다는 x가 fx에 대응해요 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은 표현이고요. 이제는 고등학교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니까 y는 fx를 읽으실 때 어디에 선이 있고 어디에 수가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3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4는 같지 않죠? 같죠. 뭐가 같냐면 과정은 다른데 결과가 같죠. 3이라는 위치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2칸 갔어 라는 결과하고 2라는 위치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3칸 갔어 라는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 등호의 의미는 이제 결과가 같을 때 쓰는 것임을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등호지만 결과가 같다 라는 거고요. 순서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x가 일단 인풋 박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박스를 통과해서 튀어나온 녀석이 어떤 y에 대응하는 이런 상태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x는 독립 변수라고 부르고요. y를 선택권이 없는 종속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함수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확장이 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나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관한 구체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이런 함수인데, 자, 공집합이 아니니까 시력 분석은 약간 드라이해요. 기본 연속에 비해. 공집합이 아닌 98xy가 있어서 x의 각 원소에
자, 이거 이제 함수에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규칙이에요. 각원소 x의 각원소는 각원소인데 모든 원소의 대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하나라도 빠짐 없이 y 원소가 딱 이거 딱 하나만 대응을 할 때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즉 대응의 일부분이 함수라는 거죠. 대응의 한 종류가 함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큰 개념은 필요 충분 조건. 네, 앞에서 이제 명식을 배웠으니까 함수보다 좀 큰 개념은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응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대응에서 조금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쓰기 편하게끔 함수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은 단순하게 짝짓기. 어떤 규칙은 없어. 거기서 규칙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함수라고 정의하면 되겠지만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이거 전체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풋, 입력되는 값들의 모임, 출력, 아웃풋들의 모임. 정확하게 아웃풋들의 모임은 치역이라고 부르고 아웃풋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의 모임 전체를 공역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이 대응은 x에서 y를 함수라고 하고요. 표기는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이때 y를 함수에 표현한 x의 함수 값이라고 하고 fx만 사는 것 y보다는 fx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에요. 여기서 x를 독립변수 y를 정수변수라고 한다. 자, xy에서 집합 x를 정의한 y를 공역이라고 하고요. x에 의한 x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짠! 써드린 표현이죠. 시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집합이 함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독특한 표현이죠. 자, 세 번째, 서로 같은 함수. 선생님이 배울 때는 이것을 한 장말을 써서 함수의 상등이라고 배우는데요. 이제 어떤 체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기초를 이루는 겁니다. 즉, 서로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서로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만족하면 둘은 같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둘은 달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구분을 하려면 각각의 기준이 먼저 있어야 이거랑 이거는 달라, 이거랑 이거는 달라. 그렇다면 왜 달라? 어떻게 달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함수 상등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점, 서로 같은 집합의 점, 집합의 상등이라고 하죠. A, B의 점이 어떻게 내리시작을 쓰냐면 A가 B에 속하고 동시에 B가 M에 속하면 서로 같은 집합이야 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복소수 상등이라고 하죠. 복소수의 세 자리에서 0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일단 복소수의 정의, 0의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네, 이것은 복소수의 상등은 정리가 아니라 정리예요, 약속이에요. 어떤 복소수를 0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실수 부분도 허수 부분도 0의 복소수를 0이라고 정의하자 라고 이루어졌다면, 자,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 어떤 두 복소수를 같다라고 볼 것인가. 그죠? 이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의를 이용해.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실수고 i는 허수단위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가 같다면 또는 해석을 할 때 두 개의 복소수를 같게 보고 싶다면 c가 왼쪽으로 넘어왔을 때 a 빼기 c 더하기 b 빼기 d의 i는 0이라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형해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0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저기서 0 더하기 0i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한다면 A랑 C랑 같으면 되겠고 B랑 D랑 같으면 되겠군.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 일치하는 복소수를 두 개의 복소수를 같은 복소수로 보자. 그래서 정의하고 나서 이제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무리수 상등 같은 것도 맥락이 비슷하죠. A 플러스 B 루트 2가 영이 된다면 이거를 썼나? 네, 있었을 거예요. 있지 않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C가 D 루트 2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다. 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또 정리예요. A하고 B가 유리수라면 이게 0이 될 때는 언제 0이 될 거냐고 할 거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둘 다 0이 될 때 이걸 0이라고 할 거야. 부터 출발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것을 지금은 사실 면제 시간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뭐를 이용해서? 규리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게 증명이 되면 저것도 왼쪽으로 넘겨갖고 A랑 C가 같고 B랑 D가 같으면 둘은 같은 무리수라고 봅시다. 라는 게 바로 무리수의 상등이에요. 잠깐 썰을 좀 풀었어요. 자, 그래서 함수의 상등 역시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구분 역시 명백한 정의가 있습니다. 명백한 정의가 있고 가끔 증명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정확하죠. 어떤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볼 것인가.
자, 첫 번째 조건. 두 함수는 각각 이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게 아니고요.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같고 f의 공역과 g의 공역이 같고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은 중함수 x에서 y, x에서 y지. 자, 그래서 정의역 x의 모든 원소의 x에 대하여 x가 f를 통과하는 것과 x가 g를 통과하는 것이 같으면 둘 같은 함수라고 보겠다. 즉, 자, x가 들어가면 그대로 내뱉는 함수와 x가 들어가면 그것을 세제곱해서 내뱉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같은 함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정의역 공역이 실수 투 실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0, 1 공역도 똑같은 집합 x로 세팅을 한다면 자, 대응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본다고 했을 때 f는 입력과 출력이 똑같은 함수니까 상대 함수니까 얘가 얘에 대응하고 얘가 얘에 대응하고 얘가 얘에 대응하는 동작이 되죠. 근데 박스의 구조가 좀 달라. G라는 박스는 좀 더 빡세.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세제곱을 해서 내보내야 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0이 0이 되는 거고 1이 1이 되는 거지. 정의의 모든 원소 마이너스 1과 0과 1에 대하여 마이너스 1이 F를 통과하는 것과 G를 통과하는 것이 같고 0이 F를 통과하는 것과 G를 통과하는 것 1이 F를 통과하는 것과 G를 통과하는 것이 전부 다 같으니 자, 이럴 때는 F와 G를 같은 함수 값이 아니구나 같은 함수 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실은 반드시 함대칭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같은 함수로 나누고요. 이 같은 함수에 의해 같은 함수 정의에 의해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자, 대응, 이게 또 단어인데 맞아. 실력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잘하지 않고 되게 친절해 생각보다. 겁나 설명 중요해. 설명 진짜 돼. 자, 대응, 무엇보다 좀 더 큰 개념, 함수보다 큰 개념이고 대응에서 조건을 추가해서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응은 그냥 규칙 없어요. 매치입니다. 연결되는 것들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것 빼는 마음대로 연결하시면 되는데 지금 XG8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뭐죠? 도시 성 수도? 네. 그 다음에 영국, 미국, 한국 나라가 연결이 돼 나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에 속하는 한 도시가 수도는 아닌가 봐요. 워싱턴 수도? 몰라요. 알 필요 별로 없어요. Y에 속한 나라는 어느 나라이든가 짜가지고 호주가 같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 매치라고 불러요.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죠? X의 원소에 Y 원소를 짝지은 것을 대응으로 한다. 끝. 자, 두 집합에 대한 답의 대응을 미리 그린 같지 않군요. 해야 되네. 자, 1번 할게요. 하기로 했죠. 네. 말씀드렸죠? 학생들 보라고 실력 청소 강의를 찍고 있는데 강사들만 신나서 연락이 왔더라. 머리가 1번 x의 각 원소에 그 수의 배수인 정말에서 목소리 듣고 나쁘지 않은데 x의 각 원소에 그 수의 배수인 y 원소를 대응합니다. 2의 배수를 대응시켜요. 8, 3의 배수를 대응시켜요. 9. 근데 4는 10, 아무리 똑같잖아요. 4는 8에 가면 되는구나. 이건 함수가 될 수 있네요. 두 번째 x의 각 원소에 9수보다 5가 큰 원소를 대응시킨다. 2, 3, 4, 7, 8, 5가 크다고? 2는 7에 3, 8에 4는 9.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있네요. 3번 각 원소에 6이 큰 원소를 대응시킨다? 안 될 것 같은데? 2는 8에 3은 9에 대응하지만 4는 대응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4번 2, 3, 4랑 오케이 7, 8, 9 짝수인 원소의 짝수를, 홀수인 원소의 홀수를 2는 8에 대응하면 되겠고 3은 7에도 9에도 대응하면 되겠고 4는 8에 대응하면 되겠고 이 정도가 대응이에요. 가면 자, 2번 함수간 여러 가지 용어 여기 중요하죠. X 원소를 하나 정하면 그 원소에 대한 Y 원소가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 그리고 딱 하나만 정해질 때 이것을 함수라고 부를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데는 함수라고 하고요. 이 함수를 F라고 할 때 이런 표기, 이런 표기 잘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림 1, 2, 3, 4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다 했죠? 넘어갈 거예요. 자, 실수전체 집합을 알리라고 하자. 아래서 안면 함수가 가능할 때 0이니까 설명해라.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4죠. 0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7, 2 집어넣으면 1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6인가 봐. 잘 대입해 보시고요. 3번 정수전체 집합 Z라고 하고 X제곱이라고 할 때 정역, 공역, 치역을 불러요. 공역은 정수, 그러니까 정역 Z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역 Z 써있잖아요.
C역은 대응하는 값들만 다 대응하네. 0, 1, 4, 그런데요. 한번 함수 여러 가지. 자, 이런 거죠. 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죠? X집합에서 X집합.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수에도 실수. 알파. 이럴 수 있는데, 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진도를 공부하신 어떤 파트, 동행 방정식 파트에서 쓰는 함수예요. 간접적인 함수, 음함수라고 부르고요. 정확하게는 음함수로 만들어진 방정식 파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찐 수업에서는 3시간씩 늘려서 강의를 하니까 수업 듣다가 왜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학교는 저런 게 안 나오는데 RPM이랑 다시 좀 풀어주지? 저 식도 빨리 짓잖아. 이러고 나가는 애들이 꽤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겠지. 영어를 꼭 외우셔야 돼요. 너무 우리 학교는 RPM 수준만 나오니까 네가 어떻게 네 학교의 수준을 알아? 거짓말하지 마. 전교 1등도 아니면서. 그죠? 감히 네가 뭘 네 수준을 결정을 하겠어? 학교 수준. 어이가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전교 1등도 아니면 무조건. 전교 1등 2여도 그러면 안 돼요. 전교 1등은 안 돼요. 네, 그렇지. 자, X. F를 통과해 FX가 되는 뭐 이런. 자, 뭔데? A 곱하기 B. 자, 뒤에 가서 이제 아마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미리 땡겨 하죠 뭐. A와 B의 곱집합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카테시안 곱이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카테시안. 교과서정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카테시안 곱이라는 게 나와있지 않은데 집합 두 개를 가지고 순서쌍을 만드는 집합이에요. 순서쌍들의 집합인데 순서쌍을 어떻게 정의하니 그랬더니 앞에 있는 집합하고 뒤에 있는 집합 곱하기 앞과 곱하기 뒤에 있는 원소들을 뽑았다가 순서쌍을 만들게 있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A 집합의 원소가 1, 2 이런 거야. 이 집합의 원소가 3, 4 이런 거야. 이거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어봐라. 1,3도 있겠고 1,4도 있겠고 2,3도 있겠고 2,4도 있겠고 뭐 이렇겠지. 그냥 이 집합이 A 곱집합 B예요. 그럼 선생님 B 곱집합 A하고 순서가 바뀌겠죠. 순서상은 순서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순서상하고 집합의 차이거든요. 이런 이제 곱집합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다가 R을 끼워넣고 R을 끼워넣으면 여기가 이제 R로 바뀌고 여기가 이제 R로 바뀌는 거죠. R XY층으로 바뀌면 분위기도 좀 살고 뭐예요? 좌표평면이죠. 좌표평면 이의 정들을 정의역으로 하는 박스의 입구가 쓱 하고 넓어져서 네, 두 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G라는 박스를 통과하면 뭐라고 써야되겠어? 박스를 통과한 XY라고 써야겠지. 그런 것들의 규칙 중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었다. X하고 Y가 같이 들어가면 앞에 들어간 놈 제곱하고 뒤에 들어간 놈 제곱해서 더해서 1을 빼자. 이제 그 규칙에 의해 어떤 순서상들이 대응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응하는 변수를 점수 변수를 Z라고 뒀을 때 그 많은 것들 중 하필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Z 때는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독립 변수가 X, Y 두 개가 된 거예요. 점수 변수가 Z가 되고 그래서 X, Y가 Z를 결정하는 건데 그 중에 Z가 0이 되는 순간이 되면 이 공식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는 거고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 방정식의 헤드를 그래프에 뿌려봤더니 작품에 뿌려봤더니 1이 됐더라. 그래서 제목이 1의 방정식인 거예요. 2x 더하기 3y 빼기 7이라는 규칙이 있었대. 앞에 들어온 놈 2배하고 뒤에 들어온 놈 3배하고 7을 빼는 규칙. 그러면 그것도 x, y 값에 따라 여러 값들에 대응할 거라는 거죠. 그 값들 중 0이 되는 값들의 모임은 뭐냐, 방정식의 근들은 뭐냐,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의 형태를 음함수라고 불러요. 하나의 변수에 대하여 직접적인 표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엉겨져 있는 관계식 정도가 나와 있는 함수. 쉽게 보자면 x, y가 좌우변에 같은 변에 있으면 음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를 내지는. 그래서 알제곱에서 알려야 되는 것이 함수가 된다. 뭐라고 해석하시는데 어떤 x, y하고 어떤 실수하고 대응한다는 거 보는 거지. 그럼 옆으로 하나의 어떤 실수가 어떤 순서상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수업에서 공부하신 상하함수. 세타에 의해 x, y가 다 결정이 되고 얘네들 관계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얻었죠. 그 다음에 르라는 얘기지만 주역일 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IP는
여러분들 여기에 y는 x제곱이 있을 때 여기는 a라고 쓰고 a제곱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 x를 a로 표현했고 y를 a제곱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a만 결정하면 x만 같이 결정되는 거잖아. 즉 여기 있는 변수가 얘네들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타 매개 변수를 이용한 표현이라고 해요. 조금 더 가면 r제곱에서 r제곱으로의 대응은 없나요? 있죠. 자, 이게 바로 도형의 파트예요. 변환 파트입니다. 요즘 이제 1차 변환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선생님이 승질이 나는데 공부를 하는데, 자, xy하고 x'y, y' 점하고 점이 대응할 때 이것도 함수랑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규칙만 잘 명확하게 해결이 되면 됩니다. 자, 이게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 종류 4가지입니다. R에서 R, R제곱에서 R, R에서 R제곱, R제곱에서 R. 4가지 정도를 배우고 보일 때 배웁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써있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그래서 xy를 x'y, y'에 대응시킨다. 점하고 점을 대응했다 이거죠? 직업으로 보자면 R제곱에서 R제곱에 대응. 이런 점들에 대응, 대칭, 평행이동, 회전 이런 것들이 전부 변화되는 주제 안에 묶여있으면 큰 틀로 보시면 방조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실수해, 도형이 실수해. 자, 이 부분 t에 의해 무엇이 결정된다? xy가 결정된다. t만 결정하면 이거 결정되고 이거 결정되는 거잖아. xy는 결정하는 입장이 되는 결정당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매개 변수 t가 독립 변수고 xy가 정수 변수가 돼. 또한 xy에 의하여 t가 결정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응함수의 형태, 원의 방정식 또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저는 형태로 띄게 됩니다. 저도 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건 이제 이항연산이라는 건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없어졌어요. 근데 아까 봤던 응함수랑 비슷하고요. A라는 수소성이 들어가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더하고 두 개 곱해서 더해라 라는 규칙이 있더라. 그 정도예요. 자, 함수 사상은 대대 힌트가 샬라샬라 할 때 너무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인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리식 같은 경우 실수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x벽이 0보다 크거나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뭐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보기 4번 다음한테 정의를 구하라. 1번 2차 함수니까 얘는 점검이 그냥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요. 정의는 실수는 들어가시면 되고, 루트 1 빼기 x제곱이면 위쪽 반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 빼기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나타납니다.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나타나는 거 마이너스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고, 분모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1 제외하고 2 제외하고 이 정도면 지금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함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x와 x3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정의원한테 조절하면. 자, 이것도 내신에 반드시 한 문항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십시오. 보기 5번 fc 이걸 보여라. 첫 번째 조건 뭐였어요?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은 두 함수가 되는 걸 보죠.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여기 f도 저렇고 g도 저렇게 돼. 그다음에 공역은 실수 정식이니까 똑같은 거고, 같은 f는 g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f-1하고 g-1을 계산해서 같은지 보시고, 그렇죠? f0하고 g0가 같은지 보시고, f1하고 g1이 같은지 보시고 하면 되는 거 아니죠? 자, f-1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고요. g-1 집어넣으면 0입니다. f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g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f1 집어넣으면 0, g1 집어넣으면 0. 당연히 자, 표현이 다시 1번 x는 y는 비율이라고 하죠. x 200이거든요. x는요 x에서 y로 대응을 생각할 때 이쪽 함수인 것을 찾고 배치해주자. 자, 1번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함수의 규칙이 뭐였어요? 1번 모든 원소 x가 2번 하나씩 대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x가 들어가서 x에 대응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대응할 수가 없네요. 함수가 정해지지 않아요. 끝. 하나의 입력에 하나의 출력이 되는 거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대응할 게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은 2가 더해져서 1에 대응하면 되겠고요. 1은 2가 더해져서 3에, 2는 2가 더해져서 4에 대응하면 되겠네요. 함수가 맞고, 마이너스 1과 1과 2가 받는 함수값은 1과 3과 4죠. 시역은 1, 3, 4. 자,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 1도 1에 대응, 2는 2에 대응, 시역은 1 함수 맞고요.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 1은 1에 대응, 2는 4에 대응. 왜? 됐어. 함수 맞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짝수?
1과 2는 짝수 2에도 대응하고 4에도 대응하니까 하나의 입력에 출력이 두 개가 나가는 거잖아요. 함수 하나. 양수일 때는 1, 좋아. 1, 2는 1에 가면 되는데 음수일 때 0에 가야 되는데 공역이 0이 없죠.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2, 3, 4번만 함수고요. 치역은 1, 3, 4, 1, 2, 1,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 1번. n에서 n의 함수가 아닌 것은 2번이죠. 조각으로. 네. 1이 대응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0에 대응에는 자연수에는 답이 없잖아요. 자, 이제 다시 2번. 함수 방정식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뭐 자꾸 대입해보면서 규칙을 찾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김일학년 때는 이 정도 스타일로 나누고 2, 3학년이 되면 수초에 들어갔을 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살짝 됩니다. 자, 일단 이미 mn에 대하여의 조건을 이제 좀 잘 보시면 m과 n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피상적인 그냥 두 개의 문자를 두 개의 원소를 받아 쓸게라는 뜻이 문자의 생김새가 다른 거, 줄은 다른 원소야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 둘이 달라야 한다면 이렇게 조건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지금 F0, F1, F2를 구해야 되고 F2의 영역을 알았으니까 뭘 대입했을 때 얘네를 구할 수 있지? 그런 걸 고민하거든요. 자, F0를 구하기 위해 m과 n의 영을 한번 대입해보죠. 자, 좌변은 F0고요. F0의 제곱이 하나 나왔는데 뒤에 F0 제곱이 하나 또 나왔지. F0 제곱 두 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으로 넘겨서 F0로 묶어주시면 2F0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데 얘가 0이 되려면 F0는 2분의 1에 대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X에서 X,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요. 정의역과 공역은 0 이상인 정수죠. 2분의 1은 그럼 대응할 데가 없죠. F0는 뭘 시켜볼까? 0수가 되고 F0는 0만 되고요. 자, F1, F2 m에다가 1, n에다가 0 놓을까? 왜냐면 우리 F0 하나 구해보죠. 자, 1, 0 집어넣으면 좌변은 F1이고요. 좌변은 F1 대신 제곱. 그 다음에 옆에 F0의 제곱인데 F0은 0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0 넣고 넘어오면 F1을 묶였을 때 F1 빼기 1이 되는 거고. 자, 이게 0이 되려면 F1이 0이거나 F1이 1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F1 0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만들면 F1은 1이 되네요. F2 어떻게 찾으셔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죠? 이거는 MNA 동시에 1을 대입한다면 좌변은 F1 단위에서 2고요. 보면 F1이라는 녀석의 전체체 더하기 F1이라는 녀석의 전체체. F1의 값을 우리가 방금 1이라고 찾았을 때 이 값은 2잖아요. F1 2. F잖아요? 이 값은 2이잖아. 자, 유지 14-2번 다음을 증명하라. 자, 이런 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씩 꼼꼼하게 대입해보면서 규칙을 찾아보세요. 다 피가 되는 생각입니다. 자, 24-2번 아마 로그 함수의 함수 방정식인 것 같은데 로그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런 걸 비교해낼 수 있냐 그런 고민해보시면. 자, 이미 두 함수이기 때문에 x, y는 양수를 대입해야 되는데요.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x, y에 둘 다 1을 대입할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드릴 게 f1은 제로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1, 2를 대입해보시면 자, 좌변은 f1은 f1 더하기 f1이네. 오우 땡큐. 쓱쓱 없어지면 뭘 얻을 수 있는 겁니까? f1은 제로는 여기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 fx 함수이 3fx가 됩니다. 갑자기 fx로 푸타하면 생각하시지 않지? x형 푸타는 얘기는 x 곱하기 x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fx 더하기 fx니까 몇 fx냐? 아, 2fx 된 거지. 그지? fx 함수는 x제곱 곱하기 x로 나눠봤을 때 이거 fx제곱 더하기 fx를 붙이는 거죠. 근데 fx제곱을 우리가 방금 뭐라고 찾았냐면 2fx를 찾았으니까 2fx에 fx 더하면 몇 fx? 3fx 되는 거죠. 2번 질문 끝. 3번 x분의 1하고 x의 관계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x분의 1은 x분의 1과 x는 역수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x분의 1 곱하기 x라고 쓴다면 이것은 fx분의 1 더하기 fx라고 출근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것이고 x분의 1 곱하기 x는 얼마의 값입니까? 1의 값이니까 f1의 값이 제로로 바뀌겠죠. 그러면 fx 플러스 1하고 fx하고 더해갖고 0이 나오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인 거죠. 3번도 질문이 있죠. 이 정도 증명을 연습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꼭 좀 아셔야죠. 자, 20-3번 함수 f가 임의주 실수 xy에 대해 이용일 때 이용해 증거하라. 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F2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으면 F4가 생길 거 아니야? F2가 되면서 F4의 값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4를 가지고 뭐 할 건데? 4, 4 집어넣으면 또 크게 나올 거 아니야?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겠지.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작아지는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이 2를 넣지 말고 요게 2가 될 방법이 없을 거를 고민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1과 1에서 2 만들 수 있거든. F1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F1의 값이 구해준다면 2분의 2분의 1 해서 F1 만들고 F2분의 F2분의 1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값에 닿으려는 방향으로 계속 트라이를 하셔야 되고요. x에다 y를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가면 이 f의 1과 1이니까 2가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f의 1 곱하기 f1이니까 f1의 제곱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f2의 값은 1이기 때문에 f1은 무엇이거나 플러스 루트이거나 마이너스 루트인데 문제 맨 앞에 fx, x가 대응하는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루트는 범위고 f1은 루트는 어딨어. 그 다음 두 번째, x에도 y에도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이 f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은 f2분의 1 곱하기 f2분의 1이고요. 우리가 방금 f1의 값을 얼마를 찾냐면 루트 1을 주셨거든. 여기가 2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f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f2분의 1을 제곱했더니 2루트가 되는구나. f2분의 1은 제곱한 방정식은 2루트의 제곱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f2분의 1은 루트 2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루트 2 되는데 양수만 대응해야 되니까 루트 2루트 2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4-4번은 사실은 원점 지점은 선형 방정식의 방식, 그냥 1차 방정식, 1차 함수의 방정식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평균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을 갖다 정도로 이용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한테 주어진 게 이제 0하고 4니까 0하고 4를 평균내면 2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2를 찾으면 2하고 0은 2하고 마이너스 2의 평균이 0이니까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들어가라는 거안 맞게 해주시면 되고 자, A 0 대입하고 B 4 대입했다고 칠게요. 옆에 2분의 A 플러스 B니까 A와 B의 평균이 들어간 거였는데 0과 4의 평균은 2잖아요. 그 2분의 F0 그래서 F4가 됩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F0는 1, F4는 3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 1, 여기 3이 들어가게 되면 2분의 4니까 F는 2가 되는 거고요. F 찾았죠? F-2 자, 이번에는 A에다가 2,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F에 2하고 마이너스 2 평균이 0이니까 F0는 2분의 F2 더하기 F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F0는 1인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F2의 값은 방금 우리가 2라는 걸 찾았거든요. 2랑 뭐를 평균내야 1이 나옵니까? 0을 평균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잘 대입해보세요. 대입하세요. 자, 두 번째 함수의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두 집합 xy가 주어졌을 때 x의 원수 x와 y를 잡아 순서를 같이 만든 xy의 쌍 xy를 순수쌍이라고 한다. 그 순수쌍을 갖는 집합이 분집합을 해서 아까 했죠. 곱집합이었어요. 다음 그걸 가지고 x, fx를 찍은 점들의 집합을 바로 aka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 G에 알잖아요. 디아적 표시라고 합니다. 심화적인 했을 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까지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커 보시나? 집합 x의 원수 x와 y의 원수 y를 만든 순서의 개수를 구해라. 뭐 찾으라는 거야 이거? x가 집합 y 찾으라는 거죠. 근데 x의 경우의 수 abcd 4개, b, y의 경우의 수 알파, 베타, 감마 3개니까 4 곱하기 3하면 12개 순서쌍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번 함수의 그래프 잘 찍어라. a,1 찍어라, b,1 찍어라, c,1 찍어라. a,1 찍어라, b,1 찍어라, c,1 찍어라. 그러면 이제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데 점 하나가 전달하는 정보가 몇 개구나? 2개구나. 그래서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하적 표시라고 한다. 병칙 프라이드 바꾸십니다. 자, 보기 2번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의 원소에 하나의 y,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x를 고르면 그것에 대응하는 y는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x를 고르면 그것에 대응하는 y는 여기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시는 방법은 세로를 그려봤을 때 한 번씩만 만나면 그게 함수가 돼요.
근데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x에 대응하는 y 값이 몇 개가 되버려요? 두 개가 되버렸지. 함수의 정의 미변되잖아. 함수의 정의는 하나의 인풋에 하나의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입력 하나인데 출력이 두 개가 나왔어. 무한대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줄 거분 몇 번씩 만나니까 두 번씩 만나니까 함수는 탈락. 이것도 두 번 만나니까 함수는 탈락. 함수는 1을 넘게 할게요. 우리 잘 봐주시고요. 자, 보기 3번은 생략 안 할게요. 다 줄 거예요. 그거 하시면 되고. f-1하고 g-2. 이제 1차 함수가 f고요. 이게 이제 곡선이 g예요. 마이너스 1에 같이 비교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가서 비교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차 함수, 곡선의 함수 값이 크잖아요. 아유, g. g의 마이너스가 커야 되기 때문에 f-1, g-1, 마이너스 1에서 둘이 대응하는 함수가 8하면 똑같죠. 맞고요. f0하고 g0, f0는 6인데 g0는 3이니까 6이 더 크죠. f0 쪽이 더 큽니다. f4하고 g4, 그래프가 3에서 만나고 그 옆에서는 4에서의 함수가 g4가 크고 f4가 작죠. g가 크다. g의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가 5, 8이고요. 그 다음에 f의 2에서의 함수가 f의 2에서의 함수가 여기 어디가 있네? 쪼레미지. 그래서 8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찾았던 거지? g 마이너스 1이 큽니다. f0하고 f2 이게 무슨 함수예요? 감소 함수죠.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하고 2에서의 함수값은 감소의 관계. 0보다는 원래 2가 컸었는데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부호관이 복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fx를 0으로 만든 x는 누구냐? fx의 0이라는 것은 x, fx 중에 y좌표가 fx입니다. 그 y좌표가 0이 돼. 즉 y는 0하고의 교점 찾아라. 높이가 0인 점 찾아라. f에서는 0인 점이 이 점을 하나밖에 없죠. 그때 x좌표는 3이기 때문에 3을 쓰셔야 되고 gx가 0이 되는 지점은 평평 두 번 나오죠. x가 얼마나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fx는 gx 둘이 언제 만나냐? 높이가 똑같은 교점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x좌표 마이너스 1하고 3 두 개를 다 붙이시면 되겠고 10번 gx는 마이너스 1, x의 함수값 중에 마이너스 1 되는 건 요 지점 하나밖에 없죠. 그때 x좌표는 2죠. 3은 2라고 쓰시면 되겠고 11번 fx가 0보다 크다의 부등식의 범위.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되는 0,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이름이 0이거든요. fx 이름인데 여기 3번 모양이니까 이놈의 범위가 바로 1번에서 10번에서 이하되는 x의 범위예요. 무엇보다 작습니까? 3보다 작죠. 3 미만을 갖고 쓰시면 되고 gx가 0보다 작다? 이게 gx인데 0은 비놈이니까 얘는 그냥 되어야지. 1초와 3 미만. fx가 8보다 작더라? 자, 이게 fx 때 8보다 작더라. 얘는 전체죠? 그러면 얘네들의 x좌표는 어디부터 출발이야? 마이너스 1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추가라고 쓰시면 되겠고 fx보다는 gx가 위에 있다.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는 이 범위 되죠? 네, 그래서 x좌표는 마이너스 2, 3, 3, 2하 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거 잘 읽어보시고 미스터드 3번 xy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집합으로 나타내거라. 자, 어떤 연산이냐 했더니 드럼 제곱하고 1을 빼서 대응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은 제곱해서 1 빼면 0이 되는 거예요. 0은 마이너스 1 되고 1은 0이 되고 2는 3이 되고 자, 집합으로 나타내거라. 수학상 얘기에 갔었습니다. 좌표품을 위에 나타내라.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1, 0, 2, 3, 5쯤 그려지면 되겠죠. 치울 거야. 함수가 0, 마이너스 1, 0, 3이니까 시험은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세 개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24-5번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세로줄 그렸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두 번 만났죠? 하나. 이건 함수 괜찮지 않을까? 저기 보면서 1, 2, 3이고 세로줄 한 번씩밖에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세로줄 두 번, 탈락. 자, 그리고 2에서 정의된 함수값이 없어요. 정답은 그냥 2번이 되고요. 24-6번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거나 정의의 원수 1, 2, 3, 4가 있으니까 1이 누구한테 대응하느냐, 2가 누구한테 대응하느냐, 3이 누구한테 대응하느냐, 4가 누구한테 대응하느냐 잘 쓰면 되는데 어떤 규칙인가 그랬더니 1값이 더하는 규칙이에요. 1에 1을 더해서 2, 2에 1을 더해서 3, 3에 1을 더해서 4, 4에 1을 더해서 이 놈이 그래프가 되고요. 시험을 구해라. 함수 값들을 보이니까 2, 3, 4, 5 모아서 써주시면 되죠. 1대1 대응.
함수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내용이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교과의 형태고 내신에 살짝 이야기하지만 2, 3학년에 들어가면 복잡한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함수의 종류 정도로 가지시면 좋기 때문에 첫 번째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1과 1이 되어있다는 뜻이 x의 원소 하나랑 y의 원소 하나끼리만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원소에 서로 다른 원소가 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고 이건 좀 더 뭐가 중요하냐면 정의가 중요합니다. x의 1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이면이 들어간 걸 보니까 p면 q이다. 조건과 조건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조건 명제를 볼 때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서로 다른 원소를 반드시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돼. 라는 조건을 명제를 만족시키면 그걸 1대1 함수라고 부르고요. 저거 조건 명제이기 때문에 대구 참이잖아요. 그럼 대구와 행동 양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대구 조건은 fx1은 fx2 이면 x1은 x2 함수값이 똑같으면 둘이 같은 값이구나 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함수값에 대응하는 x는 유일함이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대응 왜 만들었냐 그럼. 자, 1, 2, 3이 있고요. 4, 5, 6, 7이 있었어요. 그래서 1, 2, 4한테 2가 6한테 3이 7한테 갔어요. 이게 F예요. 얘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 함수값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와 하나 만났을 때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역으로서의 함수를 정의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역함수가 정의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6 때문에.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죠. 모든 원소가 각각 대응하는 함수값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6은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A 이걸 없애자. 네. 이렇게 되면 4가 2한테, 5가 2한테, 7이 3한테 가는 역함수가 충분히 정의될 수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1대1 대응에다가 1대1 함수에다가 조건 하나 추가해. 어떤 조건? 4, 5, 7, 치역이면서 공역이죠.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할 겁니다. 1대1 대응이 왜 중요하냐? 네,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역함수를 구해라 하면 깐깐하게 보시면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하는 선생님들이 꼭 계십니다. 대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특히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1번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 두 번째 1대1 함수가 되고요. 두 개를 만나면 충분하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평등함수 조심하셔야 돼요. 항은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F를 통과한 X, 출력과 X, 입력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똑같아.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평등함수라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항등함수는 y는 x다 라고 하면 틀려요. y는 x는 항등함수 중에 하나다 라고 해놨습니다. 항등함수가 훨씬 더 큰 바운더이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항등함수에 늘 얘만 있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항등함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hx를 내가 x함수이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건 항등함수인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2를 집어넣으면 8이 나오기 때문에 2와 8은 같지 않아요. 입력과 출력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의역을 내가 약간 스페셜하게 잡아. 이런 걸 만약에 전달한다면 자, 정의역 공역을 from x to x라고 했을 때 규칙에 의해 마이너스 1인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1, 0인 세제곱해도 0, 1인 세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네. 입력 출력이 똑같죠. 즉 x를 x로서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제곱해서 꺼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력과 출력이 똑같죠. 이럴 때 f는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는 x를 이맘대로 yx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하고요. fx를 무엇? 출력. x가 값을 통과한 값이니까 x를 입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출력과 입력이 똑같은 걸 집어넣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인지 세제곱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어찌됐건 그게 항등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입력과 출력이 모든 원소들에 다 똑같으면 그걸 항등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임의 원소 x의 그 자신인 x가 대응할 때, x는 x가 될 때 미심장합니다는 이 함수의 표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ix 또는 i를 나타냅니다. ix를 쓰는 것은요,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x는 정의역도 쓰고 공역도 쓰고 원래 의미는 없겠지.
어쨌든 1대 함수고 상수함수는 4대1 대응쯤 되겠죠? 3대1 같은 거. 그래서 단순하게 치역의 원소가 몇 개밖에 없는 한 개밖에 없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죠? 함수라고 불러요. 자, 보기 1번.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상대가 성삼점 만나라. 자, 1대1 함수는 1과 1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탈락이죠. 네, 이게 1이야. 땡. 1, 2, 3, 4는 1이야. 땡. 1이 1, 1, 1, 1, 1. 1대1 함수는 없네.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3번. 4번도 1대1인 것 같은데 1이 D, 2가 A, 3가 B, 4가 C. 하나씩밖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1대1 함수가 되고요. 5번도 1대1 함수 되겠죠? 1, 1, 2, 2, 3, 4, 4니까 6번은 안 되네. 2대1이니까 괜찮아요. 1대1 함수 안에서 이제 뭐를 찾아보는 거야? 1대1 대응을 찾아보는 거야. 3, 4, 5번 중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것만 1대1 대응을 골라내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죠? 설마 4번, 오, 공역 ABCD인데 치역도 ABCD예요. 1대1 대응이고 역함수를 만들 수 있겠고 5번, 얘도 마찬가지죠. 공역 1, 2, 3, 4인데 치역도 1, 2, 3, 4에서 이제 역함수 되겠고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항등함수, 인력과 출력이 같은 거 그럼 어떻게 같아요? 지금 얘가 보면 1에 같을 수 없죠. 1D 틀리고 1C 틀리고 1D 틀리고 이거밖에 없죠. 1 넣었는데 1 나왔으면 2 넣었는데 2 나왔으면 이런 거잖아요. 자, 항등함수는 6번밖에 없고 5번밖에 없고요. 상수함수 4대1 어떻니? 2번 그죠? 1, 2, 3, 4가 전부 비한등하니까 치역의 원소가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수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2번 그래프 상에서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를 말해라. 3개밖에 없나? 오, 6개나 있네. 하나씩 더 넣어줘. 자, 1번 fx는 x 일단 함수인가? 세로줄 그리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니까 함수가 맞지. 1대1 함수인가? 가로줄 그렸는데 한 번씩밖에 안 만났지. 얘기했나? 1대1 함수 분별과? 지금 기본 정수하고 같이 하는 거야. 너무 복잡해. 자, 우리가 즐겨 찾는 2차함수 있잖아요. 마이너스고. 세로줄 그리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함수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쓱 그어서 툭 떨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다. 근데 대가리 규칙이 제곱이기 때문에 2는 4에 대응되면서 마이너스 2도 4에 대응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2도 4를 선택했고 마이너스 2도 4를 선택했으니까 이건 1대 1함수가 아니라 2대 1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가로줄을 막 맹렬히 그려봤을 때 몇 번씩만 만나면 한 번씩만 만나면 그것이 1대 함수를 주는 겁니다. 1대 함수 파악하는 꿀팁이에요. 1번 같은 경우 가로줄 막 그려보시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1대1 함수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공역을 실수 전체로 주는데 이것들에 대한 함수값 전체고 마이너스 무한 냅도 플러스 무한 냅도 실수 전체겠죠. 충분하게 1대1 대응이 될 수 있고요. 일단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존재할 수 있고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말하라 그랬는데 1이 1에 2가 2에 3이 3에 대응이 되겠죠. 아마도 인력과 출력이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부정함수까지 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x 빼기 1은 그것을 아래로 한 내린 거니까 그죠? 1대1 함수 특성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1대1 대응의 특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 뭐는 안 돼? 항등함수는 안 되는 거지. 왜? 3이 2가 되고 있으니까 인력 출력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가로줄 막 그려봐야 머릿속으로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뭐가 맞아요? 1대1 함수가 맞고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정석에서 절대값이 있어도 1대1 함수를 정해내는 우리 겁니다. 아니 상관없어. 자 또한 1대1 대응인 것도 인정하시나요? 네, 치역이 실수 전체겠지? 항등함수냐? 아니지. 일집어넣는 4. 이 세 개는 이 정도로 하고 네 번째 fx는 제곱 다와 부르는데 1대1 함수 아니죠? 가로줄 것은 안 되거든요. 근데 1대1 함수 아니면 1대1 대응인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역시 2는 4에 대응하기 때문에 얘도 항등함수가 근데 해당하는 게 없어요. 5번 x함수 가로줄 그리면 계속해서 한 번씩 만나죠? 1대1 어제도 함수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죠? 치역도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1대1 항등함수냐 2분의 1한테 가는 건 좋은데 2분의 1 같은 경우는 8분의 1 같은 데 갈 것 같아요. 항등함수죠. 자 6번 누가 보더라도 여기 없이 그냥 상수함수죠. 자 24번 함수는 몇 개 있나? 자, 함수의 개수 카운팅 기억해주세요.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함수의 개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실 겁니다. 함수의 개수는 순서쌍을 구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자, 1, 2, 3 있고 1, 2, 3이 있는데 여기 F가 있고요. 1, 2, 3이 있고 1, 2, 3이 있는데 여기 G라는 함수가 있대요. 규칙을 봤더니 얘는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었고 얘는 이렇게 규칙이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요? F하고 G는 각각 정의역과 공역이 같죠. 그 다음 F가 1이 F를 통과했더니 1이 대응됐지만 G를 통과했더니 2에 대응했거든요. F하고 G는 같은 걸 가진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치역을 만약에 써본다면 F1, F2, F3 하고 G1, G2, G3의 형태로 집합으로 쓴다면 두 개는 같은 집합입니다.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대단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 Fn, F2, F3은 둘 다 1, 2, 3이 결국 다 나눠 먹을 거 아니야. 얘도 1, 3, 2를 차례차례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럼 둘은 언제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것이 순서쌍으로 인식이 될 때 둘을 다 나눠주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개수를 쓸 때는 자, F1, F2 곱하기 F3 지금 1, 2,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합일 때는 그냥 1, 2, 3이었거예요. 지금처럼 순서에 맞고 쓰자면 1, 2, 3이 되는 거고 지금 G1, G2, G3은 G1, 2, G3이 2, G가 3, G3이 1이니까 2, 3, 1이거든요. 1, 2, 3 집합과 2, 3, 1 집합은 같은 집합이잖아요. 근데 둘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순서상으로 놓고 나면 그들은 다르죠. 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함수 개수를 재는 겁니다. 뭐를 작성한다? 순서쌍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3할 때까지 가지고 가셔야 될 시간이야. 1번, x에서 y로 함수는 몇 개인가? 뭐 찾으라는 거예요? fa, fb, fc에 해당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이기 때문에 별로 제한 조건은 없어요. 오전끼리 겹쳐도 괜찮거든요. 함수가 b. fa는 1, 2, 3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fb 역시 1, 2, 3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고 fc 역시 1, 2, 3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1번 27 정답이고요. 1대1 대응은 fa는 세 가지, fb는 a에서 선택하고 선택 못하니까 두 가지를 줄고 fc는 또다시 하나에 맞추니까 3이요. 3네.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A, B, C, D 픽처레스 X에서 Y는 함수 개수 몇 개인가? A한테 물어봐. 너 뭐 가질래? 그랬더니 내 중에 하나 가져가겠지? 근데 함수이기 때문에 B 역시 제한 조건을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택권 4개가 살아있고요. C도 4개가 살아있고 D도 4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함수 전체 개수는 4의 4승 256개가 됩니다. 두 번째, 1대1 대응은 몇 개인가? A가 선택해 내 중에 하나를 B가 선택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푸시잖아요. A가 선택한 무언가를 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B가 선택할 거고 C 역시 A와 B가 선택한 어떤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B는 맞는 거 가져가야 되는 거죠. 공식을 외우면 의미 없다 아니? 알겠죠? 공식은 그냥 계산을 추격하기 위해 쓰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라도 좀 허니가 어렵습니다. 아유, 자, X는 Y, X하고 Y 이렇게 지어져 있을 때 EXM 플러스 1이 1대1 대응임을 보여라. 1대1 대응임을 보이려면 두 가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두 번째, 뭐였지? 어지러워, 졸려.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보여주는 되는 건데, 치역이 아까 써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생겼냐면, fx 둘의 모임이라고 생겼거든요. 공역은 지금 공역대로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뭘 해야 된다고? 얘가 얘한테 속합니다 하고 얘가 얘한테 속합니다 를 증명이 되면 되고요. 이게 같이 서로 같은 집합의 적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서술형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졸려. 다시 한번 되돌려볼게요. A의 집합 B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A가 B에 속한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A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A 집합이 어디서든 모든 X에 대하여 그것들이 전부 B에 발견이 된다면 그럴 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될 작업도 두 가지인 거예요. 치역이 공역 Y의 부분 집합입니다. 증명해야 되고 공역이 치역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증명돼야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있어요? 첫 번째
fx 같은 모임 자, 속한다를 어떻게 얘기한다고? H값의 원소가 다 H값 속한다라고 한다. 이 집합의 원소 fx가 전부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y는 1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이 포함된다는 철분 증명이 되는 거죠. x의 범위는 현재 0 이상이고요. 따라서 2x 제곱 역시 제곱해서 2배 해봐서 0 이상이면 그대로죠. 1이 더해지기 때문에 2x 제곱 플러스 1은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치역의 집합의 원소 fx가 전부 어디서 발견되는데 y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y 집합의 원소는 어때?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상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f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을 가지고 소급장난을 쳤으니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라는 거잖아요. 이걸 증명한 거죠. 이것은 f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므로 fx는 어느 집합의 공역이라는 집합의 원소일 수 있고 따라서 어떤 fx가 되든 공역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fx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들어갑니다. 즉 치역은 공역의 모든 집합입니다. 다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다. 두 번째 이제는 어디서 출발해서 y에서 출발해서 y들이 어느 집합 안에 존재하는 fx 위에 존재하는 fx 안에 치역 안에 존재하는 보여야 되는데 관계를 좀 역유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진 y는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건 이제 x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x는 y 빼기 1을 2로 나누고 뭐해야 돼? 루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fx가 뭔지를 한번 봐요. fx 규칙이 뭐였습니까? 제곱해서 2배에서 1을 더한다는 규칙이죠. 그러면 fx는 루트 2분의 y 마이너스 1 제곱하고 2배에서 1을 더한다. 제곱하면 날아가고 2 날아가고 y 빼기 1하면 1이니까 뭐예요? y가 되겠죠. 원래 y가 무엇입니까? 공역에 있는 실수 전체 1 이상은 요들이 있었잖아요. x가 f에 통과하여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y에 포함이 되어버렸으므로 이번에는 y가 모든 y가 어디에 속한다? 치역 fx에 속한다. 자, 따라서 치역이 공역에 속했죠? 근데 공역이 치역에 속했으므로 공역과 치역과 공역은 같은 집합이다가 하나가 증명이 되니까 어떻게 보겠죠? 이거는 이제 항상 말하는 문제도 혼자 주소니까 헷갈려요. 여기 있는 y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추천을 써야지. y 집합에서 갖고 온 y에 대한 x가 루트 2분의 y 마이너스 2라면 그것이 x를 통과한 값은 무엇이 되버리고 y가 되버리고 fx라는 녀석이 y가 되면서 그 y는 공역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죠. 치역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죠. 공역의 모든 원소가 치역의 원소이므로 치역을 구분하는 같은 집합이다. 다음 세 번째. 결국 이제 1, 2번을 통해 우리가 뭐를 얻는 거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걸 얻었고요. 그 세 번째 1대1 함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지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꺼냈다고 칩시다. X와 X축과 다르게 끝냈다면 근데 이제 정의형이 어때요? 0 이상이기 때문에 X1, X2 중에 0 이상을 구해보겠습니다. fx를 구해보고 fx축과 구해보고 구조를 빼봐서 결과 0이 아니면 둘이 서로 다르네 그러면 내리면 되는 거잖아. 2x1의 제곱 플러스 1 2x2의 제곱 플러스 1이네. 1, 2는 없어지죠? 2로 묶이면 x1 다음이 x2하면 x1 빼기 x2를 묶게 되는 거예요. 0 이상이니까 이것은 0 이상이죠. x1 빼기 x2 x1랑 x2는 어떤 상황이니까? 다른 상황이니까 이건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0하는 놈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이제 0이 되려면 x1도 0 이상, x2도 0 이상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x1 더하기 x2는 사실은 0 이상이거든요.
근데 0이 되는 순간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 x1도 0이 되고 둘 다 x2도 0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둘은 x과 x2가 같아야 그래서 등과 여기서는 안 통해.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0보다 크다라고 판단해주고 0보다 큰 값에다가 어떤 영한인 값을 곱했으니까 여기 결과물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럼 fx1에는 fx2를 뺐는데 결과는 0이 아니니까 결론 fx1은 뭐 하나 fx2와 다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1대1 함수 배웠으므로 짱! 이렇게 길게 이렇게 대응을 증명한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매우 어렵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출제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48번 아래서 하려면 1대1 대응이 이거야. 1대1 함수 먼저 할까? fx2는 fx1으로 출발하면 fx2를 2x1 더하기 3이고요 2x2 더하기 3이고요 fx1은 2x1 더하기 3이죠 3하고 4 날아가고 2하고 2 날아가면 4 x2는 x1이고 하나의 함수값을 대응하는 것을 물리학만 두 번째 x가 실수 전체예요 그러면 그것을 양면 더 2배 해서 3을 더한 요 함수값 fx도 실수라고 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fx가 실수이기 때문에 fx들을 모아놓은 함수값 때문에 모인 치역은 무엇이에요? 공유의 고분집합입니다. 두 번째 2x 더하기 3을 y로 만들 수 있는 x는 y는 공유에서 들고 오고요 x는 y 빼기 3 나누기 2라고 정의를 했을 때 fx는 2 곱하기 2분의 y 빼기 3 더하기 3이 되기 때문에 y만 남죠. fx랑 y는 같은 겁니다. fx는 y는 r에 속하고 y는 fx와 같은 거. fx는 r에 속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fx는 r에 속해야 되겠네가 방금 했던 거 아니에요? y와 fx는 동일하기 때문에 y는 fx들의 집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바로 넣을까요? r은 이곳에 치역에 포함이 됩니다. x라고 쓸까요? r이라고 쓸까요? x는 r이랑 지는 똑같은데. 그렇죠? 결론 치역이 r의 부분집합임을 보였습니다. r이 치역의 부분집합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r 이것과 치역 fx가 이곳은 일치합니다. 치역과 공역은 일치합니다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이게 1번의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얘기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자, 증목을 푸는 게 좀 더 편해 보입니다. fx1은 fx2라고 하자. x1의 상승은 x2의 상승하고 같다는 거고 왼쪽으로 넘기면 x1 빼기 x2와 x1의 제곱 플러스 x1 곱하기 x2 플러스 x2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0이 되려면 여기는 오메가 자리잖아요. 실림이 나오지 않는 항상 0보다 큰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곱해도 0이 되겠다라는 뜻은 이게 0이랑 똑같아 안 되는 거지. 함수값이 동일하다면 두 원소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하나의 함수값이 대응하는 원소는 유리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랑도 똑같습니다. 자, x 실수 전체라고 문제에서 줄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 fx 이건 x 상승입니다. 실수를 상승했으니 이것도 실수지 않겠냐? 이 모든 x에 대한 fx는 r의 값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fx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증명된 거고요. 두 번째, 공역에 있는 원소 y를 모셔와서 x라는 원소를 세제곱분 y라고 대입을 하면 그것을 x에 대입했을 때 세제곱분 y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도로목 y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향 잘 봐야 돼요.
여기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 출발했는데, 그죠? y는 결과적으로 누구가 같아졌어요? fx가 같아졌을 거고, y는 fx가 같고 fx는 치역의 원소이기 때문에 함수 값이기 때문에 결국 y는 치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y는 fx 모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y 집합이 어떤 집합이었죠? y를 모아놓은 집합이 공역 실수전체였죠. 실수전체는 무엇을? 치역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인 거죠. 공역이 치역의 부분 집합이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은 일치. 그럼 아까 1대1 되는 거 뭐였죠? 네. 치역 공역 일치하는 건 뭐였죠? 1대1 대응이 불치입니다. 그렇죠. 아우, 6시가 넘었네. 네. 커피 딱 한 잔만 할게요. 너무 졸려서. 네, 시계를 봤는데 벌써 또 6시 반이에요. 누가 또 봤어. 아까 5시, 6시 오는 거를 누가 또 조회수 1위가 늘었어. 누구야, 아이, 무서워. 니네 자꾸 지금 일어났을 시간인가? 머리 감고 있을 시간 아니에요? 어떻게 보지? 무시무시하네. 6시 반이야.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아직 와이프가 눈을 덜 떴을 때 5시에 온 척 해야 돼. 또 욕처먹어. 양같이 정의된다. 소수면 1을 더해서 그 다음 합성수.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수예요. 1대5. 가장 큰 소수를 나눠서 쉽게내는데 F7은 소수니까요. 8이죠. 77은 소수 아니죠. 합소수. 7 곱하기 11인데 가장 큰 소수가 11이니까 77을 15로 나눠서 7. 7승 7이 문제네. 77은 7 곱하기 111. 근데 111은 3의 몇 수죠? 3으로 나눠보시면 3, 3, 9, 3, 3, 3, 9, 3, 7은 21인가? 가장 큰 소수 37로 나누면 37에 21이 나눠야 되죠? 그래서 15에다가 20을 더해서 36이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염탐꾼이 느는데 블로그를 누가 자꾸 보는데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45세에서 50세 남자분 연락하십시오. 누구신지 좀 얼굴 한번 봅시다. 번호 알려드려요? 알고 있잖아요. 이미지 텍스트예요. 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섭게. 이미지 텍스트예요. fx는 x-2라고 하고 너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 공부하라고 하는 거. 내가 너무 못해서 그런 건가? 못한 거 뭐하러 봐. fx는 x-2라고 하고 연산 비용을 이렇게 정리하더라. x-y가 실수일 때 x 띄용 y를 x-y가 됩니다. 자, FA는 A-2죠. A-2가 한변형 B-2가 되면서 A-2가 되는데 문제는 뿅의 앞뒤에 XY가 있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X를 치환하자. 이거 좀 알고 치환하자.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있어 싶을 수 있는데 다른 옛날에 해서 자, A 대신에 이제 XR이 그렇고 B 대신에 Y 더하기 빼기 하면 XY 더하기 BX 더하기 BY 더하기 이게 답이에요. 맞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한번 들으면 24-3 F는 G가 된 N점역 X중이죠. 어느 정도 가장 많은 F는 G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fx는 gx를 만족시키는 x를 찾아줘야 되겠죠. 3는 빼기 3x제곱 플러스 1. 잠이 조금 깼다. 왜냐면 소름이 돋았거든. 새벽에 나를 지켜보는 사장이 되게 중요해. 무서워. 자, x제곱으로 바꿔주시면 플러스 1다. x-3 마이너스에 x-3이 0이고요. 이 소리도 되죠. x-3이고 x제곱 빼기 1이면 x가 1하나 x-4다. 그래서 x가 f를 통과하거나 g를 통과하거나 같은 값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가 1하고 -2하고 3하고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를 다 가진 집합이 원소의 제일 많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를 다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것의 부분 집합, 이 부분만 가져도
같은 함수는 정의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소가 가장 많은 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 가져가야죠. 이걸 다 붙이시면 돼요. 가능한 x의 개수는 공집합 제외한 나머지 공집합 포함해서 7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2-4 1, 3과 다음 18에 대하여 x에서 y로 이길 때 이 함수가 이런 걸 만족하는데 f의 개수를 구하라. 자, 함수값의 합이 20인데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한 번씩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러면 가장 큰 원소 8을 중심으로 8, 7, 6 하면 3개 더해봐. 얼마야? 21 벗어났지. 그러면 조정해서 5. 이렇게 되면 함수값이 20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찾아볼까? 875 말고는 866은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의미가 없고 12 들어갔을 때는 가장 큰 거 3개 써봤자 765이기 때문에 더 더하면 18밖에 안 되거든요. 함수값들의 합이 875가 돼야만 20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 함수 f의 개수니까 f의 1, f의 2, f의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순수쌍이기 때문에 875, 857, 75, 88, 7, 85, 578, 87 이렇게 6개가 가능한 거예요. 다음 중에 개수는 아쉽다. 5번 1대1 대응되고 싶다라 x에서 y의 함수 0부터 되고 싶을까요? 자, 0은 0 들어가니까 k 3이 되긴 하네요. 1대1 대응이니까 그림 그리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은 어디에 대응하는가? 1, 1 대입해볼까? 오, 땡큐죠. k하고 마이너스 k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남은 숫자 마이너스 3 더하기 5 플러스 3이니까 1은 5에 대응해요. 아하, 1대1 대응해야 되면 2는 반드시 누구에 대응해야 되겠구나. 4에 대응해야 되겠구나. 2를 대입해보시면 k 빼기 3 곱하기 4 더하기 5 마이너스 k 곱하기 2 더하기 3 되거든요. 4k 빼기 2k니까 2k가 나고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10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플러스 이게 4가 돼야 한다. 자, 넘어가면 k는 얼마인 거야? 2의 3이 되는 거지. 2-6번 f1 플러스 f2 최대값이 이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상수함수예요. fx가 아니고요. 그러면 집합의 원소 여기 4개 있잖아요. 마이너스 2도 넣어볼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f의 마이너스 2죠. 이것이 대응하는 값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f의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0 f의 2죠. 2를 대입하게 되면 3 f인데 이 4개의 값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자율성이 부여돼? f1과 f-1한테 자율성이 부여되지. 0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도 0으로 만들 거야. 반대로 f-2와 f1은 반드시 함수값이 얼마일 수밖에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가 들어갔을 때 f-2 0도 있잖아. 큰일 났다. 0, 1, 2, 3, 4 해서 똑바로 써야죠. 큰일 났다. 마이너스 1도 아니지. 마이너스 2도 0이야. 2도 0이 꽂아놓고 얘는 둘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f1 더하기 f2의 최대값을 구해라. 근데 f2는 결정 났잖아. 얼마나? 0이 결정 났고 f1을 제일 크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 함수값이 1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제일 크게 줘. 4로. 그 다음에 1이 작은 걸 가져가면 되지. 자, 여기 3을 가져가니까 3 더하기 0에서 3 잡아주시면 됩니다. 7번 fx를 이용해요. 자, 이런 분들 구조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x의 역수는 x분의 1, x분의 1의 역수도 x이기 때문에 x 대신 x분의 1을 대입해서 10을 하나 만드세요. fx는 x분의 1, 다음 쪽에 f에 x분의 1의 역수니까 x는 x분의 3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목표는 fx를 구하는 거니까 fx분의 1이 없어져야 돼요. 아래치기로 좀 놀려서 2하고 4하고 6이라고 보신 다음에 2개를 뺄게요. 쓱 빼면 털리고 마이너스 3fx가 남습니다. 3x 빼기 x분의 6이 되는 거고요. 양변은 마이너스 3을 나누시면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2고요. fx는 1을 대입합니다. 이것이 그냥 쳐서라. 양변 x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x가 되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니까 7은 2개 다 나오죠? 두 분양은 마이너스 1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이거 어려운데요. 1번. 2011년에 맞춘 거야. 자, 일단 회사진이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회사진의 풀이도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 2가 2018번 곱해졌으니까 이걸 이리적으로 2에 2017 곱하기 2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n 얘랑 얘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2에 2017 쓰 해놓고 fn 더하기 이게 맞나? 아니야. 헤드치가 엄청 설명한다고. 헤드치가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뜬금없이 mn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런 발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실 그죠? mn분의 fn. 근데 이제 옛날에 점화식 할 때 유행하던, 아직도 점화식을 쓸 때는 이걸 해야 되지만 고유한 방법이니까 스펠이라는 방법. 이걸 누가 처음 접하는데 이걸 알 수가 있을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똑같이 합시다. 자, 옆에 2에 2018쌤이 들어갔다고 해요. mn의 자리에 이걸 넣었으니까 그럼 2에 2018쌤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두 개로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개로 많이? 두 개로. F 2에 2017 2에 2017 2 그죠? 근데 이걸 또다시 분리해 주는 거예요. F2에 2016 2에 2016 더하기 2분의 F 인데 옆에 2분의 F가 또 있었죠. 다시 한번 이걸 또 분리해 주시는 거예요. F2에 2015 2에 2015 더하기 F2는 이거 분리를 했는데 옆에 F2분의 2하고 F2분의가 또 있었죠. 그러면 이런 형태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졌죠 벌써. 2015, 2016, 2017, 2018 그다음에 보시면 2분의 F가 2018이 만들어졌을 것이죠. 그렇죠? 근데 2는 소수기 때문에 F를 1로 처리하게 되면 2하고 2018이 약분해서 1009가 나고요. 이게 F2018이 아니라 F2018을 2의 2018승으로 나누게 1009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F2의 2018승은 1009 곱하기 2의 2018승이 됩니다. 자, 이게 정답이거든요. 해석지 방법이고요. 큰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네. 두 번째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사실은 완벽한 방법을 못 찾았어요. 미분이고 있으니까. 자, FP제곱은 했더라고요. PFP 더하기 PFP인데 FP는 1이잖아요. 몇 P가 되는 거예요? 2P가 되는 거예요. FP는 P3승이면 P제곱의 FP 더하기 PFP. 근데 FP는 1이니까 P제곱이 하나 남았고 더하기 F의 P제곱이면 방금 우리가 구한 몇 P? 2P를 갖다 써야 되는데 2P의 P 곱하면 2P제곱이죠. 3P제곱이죠. 이해가요? F의 P4승 이면 P3승 F의 P 더하기 PF의 P3승. FP는 1이니까 P3승 하나 남았고 FP3승이 P배하래요. FP3승이 방금 우리가 얘인데 거기다 P배하면 3P의 3승 그러면 4P의 3승. 이거를 글쎄요. P제곱, FP제곱은 2P의 1승, FP3승은 3P의 제, FP4승은 4P의 3승. 이므로 1분의 F의 Pn승. 수학적 귀납법으로 지으면 귀납법 배우지 않았지. 이렇게 된대요. 네. 그래서 이 2018이 들어가시니 돌아왔으니 2018 답이 2에 2017승. 여기를 뜹니다.
이게 이제 여기다 2를 하나 주면 아까처럼 1009 곱하기 2에 2018승이 되는데요. 이걸 누가 보자마자 뿅 이렇게 풀어. 너무 네. 자, 이거는 그냥 내 방법인데요. 내 방법도 사실은 제일 그래요. 자, f의 2의 제곱부터 출발합니다. f 2의 제곱은 2 곱하기 2죠. 2 곱하기 2는 2f의 2 더하기 2f인데요. f의 f니까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 이거는 1이니까 2 더하기 2에서 얼마야? 4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 2가 두 개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4로 봐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f 2 곱하기 2 곱하기 2면 f 4 곱하기 2 할 수 있어요. 그럼 4f2 4f2 맞나? 그 다음에 2f4 근데 f4의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4 더하기 2 곱하기 2는 4가 2개, 4가 1개니까 4 곱하기 4 이거 하나요? F에 16이니까 방금 구한 거에다가 먹어서 가자. 8 곱하기 2면 8K 8K 더하기 2F8 8 하나 남고 F8 방금 구한 거에 몇 배 합시다. 우리가 두 배를 하면 3 거기서 거기에 보면 하죠. 8 하나, 8 3개 4개 그죠? 지금 거기서 거기죠. 자, F4는 2 곱하기 2, F8은 3 곱하기 4, F16은 4 곱하기 8 추는 똑같이 하는 거죠. 뭐 2, 3, 4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그러면 이게 이제 2의 16, 2의 4승이었단 말이에요. 그 2의 5승 같은 경우는 이거 꺼내지고 2의 4승이 되겠지. 그럼 결국 추는 건 똑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다른 건 없고 이걸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 어렵게 쓰는 사람들도 나도 처음에 아예 안 됐었는데 이렇게 막 하면 되는데 이 문제 좋은 문제예요, 진짜. 자, C가 뭐를 딴 건지 모르겠는데요. C? 뭐지? 어쨌든 전자공학과요. 아시나요? 1명 분리해로 갔거든요. 약간 A가 원소면 1이라는 값을 부여하고 원소가 아니면 0이라는 값을 부여를 하네요. 1번 그래서 C, A 여집합 X가 A 여집합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함수 됐죠. 그래서 C, A 여집합 X에 대한 이야기를 짠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네. 집합의 정의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자, A가 X에 속하면 1을 주고 A가 X에 속하지 않으면 0을 줘요. A는 여기 있는 집합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A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1 또는 0을 줍니다. 항상 X가 A 여집합에 속한다면 1을 주고요. X가 A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면 0을 주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X가 A 여집합에 속한다는 것은 X가 A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피어충분 조건이죠. A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A에 속한다는 것과 피어충분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A가 만약에 X에 속하면 유함수의 함수값은 0을 선택하고 유함수의 함수값은 1을 선택합니다. 0 더하기 1은 1이죠. 근데 A가 만약에 X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함수의 함수값은 1을 선택하지만 CA 함수의 함수값은 0을 선택합니다. 오, 어때요? 그렇다면 CA 여사건 X는 더하기 CA의 X는 항상 일정하게 1인 걸 알 수 있다. 이게 1단계예요. 잘못 보죠. 자, 2번. CA 여사건입니다. A 교집합 X. 네. CAX 곱하기 CBX. 자, 이거부터 이렇게 한번 봅시다. CAX는 1 또는 0입니다. X가 A에 속하면 1을 주고요. X가 A에 속하지 않으면
0을 줍니다. 12의 x는 1 또는 0을 줍니다. x가 b에 속하면 x가 b에 속하지 않으면 0을 줘요. 그러면 CA 교집합 B의 x는 1 또는 0을 줍니다. 언제? x가 A 교집합 B에 속하면 1이라는 값을 주고요. 속하지 않으면 0이라는 값을 줍니다. 네. 그러면 진리값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지? 영역을 4개 나누셨나요? 자, 요놈 여기에 x1이 있고 이렇게 합시다. x2가 있고 x3가 있고 x4가 있다고 합시다. 영역 4가지니까요. 그러면 CA 곱사건을 잡고 이거랑 CAX 곱하기 CBX의 함수값이 곱해져서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x1의 경우 교집합에 속해있지 않죠? 0이고 A에 속해있지 않죠? 0이고 B에 속해있지 않죠? 0 곱하기 0은 0 맞죠? x2에 대해서 교집합에 속해있지 않죠? 0입니다. A에 속해 있어요. B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1 곱하기 0은 0 맞죠? x3 교집합에 속해 있고요. A에 속하고 B에 속합니다. 1 곱하기 1은 1 맞죠? x4 얘도 마찬가지죠. 교집합에 속해 있지 않아요. A에 속해 있지 않고 B에 속해 있지만 곱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죠. 그리고 괜찮죠. 그래서 이 함수는 교집합 함수는 CA의 함수값과 CB의 함수값의 곱으로 이루어져 봅시다. 이걸 논리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대단하죠. 3번.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자, 이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인데 우리가 방금 뭐를 증명했느냐면 A 교집합 B를 통과하는 함수값은 C 곱하기 CB의 함수값의 곱과 똑같다. 그렇죠? 그럼 지금 얘고 C A의 여사건의 X 곱하기 C B의 여사건의 X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같은 경우도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킬 수 있겠어요? A 여사건에 대한 함수는 1 빼기 A 사건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여기도 A 교집합 B의 여사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1 빼기 C 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를 잘 보시면 얘가 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1-CA의 X라고 쓸 수 있고 이 부분을 1-CB의 X라고 쓸 수 있거든요. 정리합니다. 1 빼기 CA의 X 마이너스 CB의 X 더하기 CA의 X를 CB의 X 플러스 1-C A 교집합 B의 X가 되는데 잘 보시면 얘랑 얘는 어떤 존재? 같은 존재고 빼면 없어지고요. 1 더하기 1 해서 2 빼기 CA의 X 빼기 CB의 X가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많죠? 되게 어렵고 좋은 문제죠. 많이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해서 음미해보시고 끝났다. 집에 가야지. 6시 56분. 고생 많으셨고요. 집에 못 간다. 이거 올려야 되잖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25, 26 먼저 가요.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공수학의 목쌤이었습니다. 바이. 끝장 보러 가야 돼. 원상. 야, 버튼 어딨어? 빨리. 마우스 버튼이 없어졌어요. 야. 빨리. 여기 있다.